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거는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직장을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생애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좀 해야 되고 우리 세로토닌은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뇌 활동이 다 떨어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큰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리드미카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스킨십이 많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데 한국 노인 빈곤율은 OECD 세계 1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보다 못 사는 노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높으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정말 못 사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제대할 때는요, 정말 정년을 할 때는 그때는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없었고 직장에서도 퇴직금은 그냥 어떨 때는 뭐 직장에 문 닫아버리면 자기 집까지 잡혀놓은 걸 다 날아가는 직장과 함께 날아가는 그런 직장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첫째는 돈이 없습니다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던 그런 시절에 활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우리가 교육열, 사교육열이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떨어가지고 애들 교육에는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애들에게 뭐 참 없어도 물려주는 게 많아야 돼.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노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모든 것은 정말 논밭부터 시작해서 이 살림을 맞아에게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맞아는 나중에 노인들을 보양을 해야 되니까 노인들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니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맞아에게는 그런 특전이 주어지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 50, 60이 돼서 나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노인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이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주 힘들고 외국 사람들은요, 이 정년 파티 그러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저도 뭐 몇 차례 가봤지만요. 우리처럼 뭐 정년 파티 그러면 막 한쪽으로는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사회로부터 끝났다. 뭐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우울한데 이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왜 정년을 하면은 뭐 노후 보장이 완전히 돼 있잖아요. 세계 유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비교가 될 수는 없고 우리도 이제 아직도 정말 참 우리가 이 노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아직 안 됐고 또 노인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습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따로 챙겨놓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저도 이게요. 뭐 몇 살까지 살겠나고 별 생각도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참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83세거든요. 저는 뭐 그 정도 삶에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벌써 한 7년 더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앞으로 이제 노인들은 아까 몇 세부터 참 우리가 건강을 유념을 해야 되겠냐 그러는데 실제 몇 세부터 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요,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거는 지금부터 젊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직장을 고를 때 잘 골라야 돼요. 가령 의사들만 하더라도요. 의사들은 뭐 특별히 다른 무슨 없는 한 평생을 의사들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의사니까 다행히도 이런 데 좀 불려 나오지. 내가 의사가 되려면 날 부르겠어 이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생애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직장을 구하도록 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도 직장에 다니면서 벌써 생애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우리가 장수 제1세대거든요. 우리보다 오래 살았던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풍습이라든가
그런 의식 자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은 전혀 죽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오래 살 준비도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된 장수 세대라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노인 우울증도 많이 심각한 상황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우울증이 제일 심한 것은 이 세로토닌 결핍증입니다. 우리 세로토닌은 뇌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은 뇌 활동이 다 떨어지고 우울증이 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우울증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살률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도 저게 순간에 충동을 못 이기는 거거든요. 내가 한강다리에 간다고 다 뛰어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야 되는데 그 충동을 참게 하는 데는 세로토닌이라는 뇌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충동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뭐 세계 자살률 제1위 아닙니까? 이게 정말 좀 걱정입니다. 이게 10년도 넘게 이랬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는 뭐 국제 학회를 요즘 못 갑니다. 뭐 자살 가면 코리아야. 이 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정말 이거 참 요즘 우리는 저출산 문제 때문에 뭐 나라도 걱정이고 지도자들 참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게 한 몇 년만 지나가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자살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우리 한국은 이 우울증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뭐 엄청난 돈을 씁니다. 정신과 학회도 자살센터를 만들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이 좀처럼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래도 어느 학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이 많으냐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학자가 없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고 자살이 많아지는 겁니다. 요거는 확실한 겁니다. 세로토닌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뇌 속으로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물질이 좀 커가지고. 또 그 다음에 뇌 속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돼. 트립토판이 그냥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큰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름 끼는 날, 비 오는 날 괜히 마음이 침울하고 이런 것은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리드미카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안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런 스킨십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반가운 사람끼리 만나면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면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요 정말 놀라울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한국에서 개발한 건데 뭐 저도 거의 좀 거들었습니다만 오박사라는 연구팀이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해서 특허까지 다 받았고 이게 이제 곧 아마 시중에 아마 개발이 팔려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세로토닌이 빨리 흡수되고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빨리 트립토판이 빨리 흡수되고 빨리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는 그것을 촉매작용을 하는 게 이게 세로타민이라는 물질을 이 사람들이 개발한 겁니다. 연구를 이게 세계 처음입니다. 정말 엄청난 연구를 한 겁니다. 예. 이제 그것만 잘 나와도 아마 상당히 많은 우울증 환자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예. 노후에서 돈 다음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노후 자금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 우선 건강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이게 우리가 뭐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균 수명은 83세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건강 수명은 70 초반입니다. 73세 평균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으면서 10년은 우리가 병을 앓다가 죽는다.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시중에 보면은 참 꾸부정하고 지팡이도 접었고 그래도 자기 갈 길을 갖고 있는 노인들은 축복받은 노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완전히 뒷방 신세를 지고 있는 노인들도 많거든요.
안 그러면 요양소 간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이 노인들은 정말 건강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도 물론이고, 이웃과의 관계, 또 종교단체, 교회, 절, 이런 데도 그렇고, 학교 동창들, 친구들하고, 왜냐면 이제 정말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떤 이제 참 사명감을 갖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을 정말 건강하게, 젊게, 멋있게 그렇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 보람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사회에 뭔가 공익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 정도는 있을 수 있도록 자기를 다듬고 가꾸고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사님께서는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나요? 저는 참 고맙게도 이 의사가 돼서 뭐 이런 참 좋은 귀한 장면에도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 이걸 참 보고 사람들이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칭찬을 하고 그럴 때도 보람을 듣고, 또 저는 뭐 대중 강연을 제법 잘합니다. 지금도 대중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참 박수도 하고 요즘 뭐 참 인기인들은 이 박수를 받는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박수 받는 일이 자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 사회 정신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정신과 의사들은 뭐 이렇게 딱 자기 전공 분야 공부하면 하는데 저는 사회 전반 이슈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가지를 씁니다. 지금도 아마 책이 한 20권은 아마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8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1년에도 2권씩 그렇게 쓰고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는 정말 3권을 썼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우리가 책을 많이 줘요. 그래도 죽어도 곧 2권이 곧 나옵니다. 이제 기대하십시오. 그런 거를 읽고 그래도 좀 선생님 책 읽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다가 오다가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할 때도 굉장한 참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책을 쓰기를 잘 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보람을 느끼죠. 예. 곧 2건의 책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이 워낙 귀한 물질이니까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쓴 것 책들이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하나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그 행복의 세계로 하는 책을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허리오선치. 예. 허리오선치. 제가 아까 잠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참, 체중이, 정말 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날씬하면 좋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날씬하게 오히려 더 생명적으로 위험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지금 저쪽 리조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살찌는 클리닉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살 빼는 클리닉이 하나 있고, 클리닉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살찌는 클리닉은 세계에서 우리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도, 살이 정말 여긴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다. 그런 걱정을 하는 의사들도 첨단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그런 클리닉을 운영을 하는 의사들은 또 잘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한 처음입니다. 그리고 허리오선치,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그 2가지가 새로 나옵니다.